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학생들한테 어떤 주문을 좀 하시는 게 좋냐면은요. 저도 이제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막 시험 못 봤다고 시험지 버리거나 그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과목별로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 시험지 갖다 놓고 본인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공부했던 자료들, 문제집 프린트 다 갖다 놓고 평소 연습했던 거 틀린 문제랑 실제 시험에서 틀린 문제 이런 과정들을 꼭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자료집 제일 뒤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그 이제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오면은요. 그 우리가 보통 1년에 4번 보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보고 문항마다 동그라미 X가 있고요. 취약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모의고사 진정성 있게 안 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1교시는 뭐 거의 잔다 그러고 막 특히 이제 미리 제가 예측하는데 신문은요 결석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시험이 막 기말 그 중간고사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아이들이 그 공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내신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점 맞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들 또는 맞은 문제들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주요했는지 이거 선생님이 얼마만큼 잘 찍어줬냐 그거를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것들이 내가 필기한 것들이 특히 학교에서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지만 저희 수업보다는 학교 수업을 더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펼쳐놓고 아 이렇게 필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학교 선생님들이 2학기 때 가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썸머가 시작이 되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한 주 일주일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과목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선택과 집중에서 집중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름 방학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일단 뭐 국영수 다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과목을 더 신경 써야 될 거냐? 그거는 정답은 바로 잘하는 과목입니다.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제가 과학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엄청난 그 당시 고액 과외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점수 안 나왔어요.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다음에 육모까지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시험지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점수와 상관없이 요 과목은 내가 좀 괜찮은 과목이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국영수 중에서 두 과목, 국수도 좋고 영수도 좋고 국영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국영수 중에서 두 과목, 그다음에 사회 과목 중에서는 한 과목. 그렇게 해서 세 과목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또는 중간고사 끝나고 또 살펴봤을 때 이 집중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갈고 닦은 과목들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수시로 그 대학 잘 간 아이들이 본 케이스입니다. 제가 2023, 4년도에 당시 이제 프리미엄 반이라고 최상위권 반 이제 2개 반 담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물론 전교 1등들도 있고 뭐 이번에 뭐 여기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면은 뭐 서울대 들어간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 아이들은 특출난 아이들 몇 명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영수 중에서 두 과목 잘했고 사회 과목 중에서 하나를 좀 잘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입시 제도가 좀 바뀌었으니 이제 그때 아이들은 이제 이과면은 이제 과학에서 두 과목 정도를 잘했던 거죠. 물화생지 중에서. 근데 지금 우리 달라진 입시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지금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그 어머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2학년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통사통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물화생지로 보는 게 아니라 통사통과.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담임들이 육모 성적표 거둔 거 체크해보고 봤을 때 이과인데 과학은 100번 양보해서 이게 평소에 공부하는데 아이 선택 과목에 지금 사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사회를 지금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지금 사회 공부를 하라는 거는 아닌데 현재 여건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 그럼 당연히 과사 중에서는 무조건 사회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왕에 하는 사회를 1학년 때 잘 만들어 놓으면은 2학년 때도 좋은 등급이 나와요. 그 사회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단 그 내용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부모님들 1, 2학년 부모님들 함께 계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회용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1페이지에서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1번 모집 요강에 보시면은 그 조그만하게 별표 표시로 우리 재원생들은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원래 토요일 날 수업이 없던 아이들은 내일 안 와도 돼요.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프리 썸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2학기 과정을 저희들이 만든 자체 제작 교재로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끝났어 학원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2학기 과정이 먼저 들어가고요. 저희들도 학원에서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받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안 나온 과목은 어쩔 수 없는데 나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얘기해봤을 때 뭐 예를 수학은 좀 이번에 나름 팠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담임이 수학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과목이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담당 선생님이 학생 상담 한번 해달라. 그러면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어떤 주문을 해놨냐면은 그런 상담이 오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아이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갖다 놓고 상담을 해줘라.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렇게 저희가 상담 관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전체적으로 기말고사 좀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서 2학기에 대한 프리썸머 스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바로 아래에 이제 7월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 과정 이때부터 이제 새 교재 새 진도로 이제 2학기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2차 7월 20일 월요일은 이건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그 여기 권선동 여기 지금 수원 지역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쪽에서 좀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2차도 있습니다. 우리 그 재원생 부모님들은 내일부터다. 그리고 새로 지금 학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늦어도 7월 13일부터는 2학기 과정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칸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왼쪽이 1학년 시간표고 오른쪽이 2학년 시간표인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그 월수금이 수학이고 이제 화목토가 국어 영어하고요. 2학년은 반대로 화목토에 수학이 있고 월수금에 국어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일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이제 13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7월 21일까지 보통 학교들 방학 날짜가 좀 상이하기는 한데 20일 월요일에서 21일 화요일에 보통 방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희가 일부 기간, 요때는 평상시처럼 같은 시간대에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때가 약 한 3.5주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썸머스쿨을 진행을 하는데 저녁 때 원래 진행했던 수업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대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기 1학년 부모님들은 왼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2학년 부모님들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일단 2부 기준으로 10시부터 1시는 이제 자습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썸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청서들이 나가는데요. 10시부터 1시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그 전날 배운 내용, 그러니까 전날 수업 숙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윈터 때는 저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한 4시쯤 4시에서 4시 반에 정규 수업을 끝내고 저녁 자습 시간에 그날 배운 내용 숙제하고 집에 가서 바로 자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학교들마다 방학 날짜랑 여러 가지들이 다르니까
저녁 때 정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저녁 때 정규 수업하고 또 집에 가서 숙제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피곤하죠. 그리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낮밤 바뀌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은 아이들 12시 전에 일찍 자라고 하고요.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시부터 1시가 그 전날 배운 내용 이제 숙제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담 강사들이 나와서 감독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클리닉이 있는데, 저도 오전에 당직이랑 이렇게 나와 보면은요, 오전은 질문 거의 없어요. 오전은 거의 저희 숙제 중심으로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시 1시는 전날 숙제. 자, 그다음에 2시부터 6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때가 이제 수능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녁 때 하는 정규 수업은 2학기 과정 선행 수업하고요. 2시부터 6시에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그 선택과 집중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잘하는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목별로 저희가 레벨업 특강이라고 국영수 선택형 특강들을 개설을 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다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수업이 많으면은 개인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1개, 최대 하루에 2개 정도.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시에는 최소 70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강사들도 해당 기간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당직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나오시고요. 전체 모든 전임 선생님들은 1시에서 1시 반에 출근하십니다. 저희 강사들도 함께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6시에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레벨업 특강이 개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습을 한다. 그 다음에 6번, 7번, 7시, 10시는 똑같아요. 일부하고 정규 수업이고, 이때는 2학기 선행 수업을 한다. 2학기 선행은 반맛 기본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나요. 전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나고, 반에 따라서 이제 1학년의 스카이 원반, 그리고 2학년의 메디컬 반 같은 경우는 2학기 과정의 한 80% 정도가 끝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좀 선행이 많이 된 반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수학의 경우는 1학년은 2학년 거, 2학년은 3학년 과정에 수학 선행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에서 보시면은 그 8월 12일까지 10to10을 운영하기 때문에 8월 13일부터는 다시 일부 시간표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게 그 2부 기간에 이제 오전 10시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등원을 해야 되고요. 혹시 만약에, 아마 이거는 충분히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10시까지가 아니라 저희 지금 재수생들이 8시까지 학원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수생들 셔틀을 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일찍 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8시까지 와도 돼요.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습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인계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그 오전 10시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2시까지는 나와야 돼요. 일단 2시까지는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2시에 저희가 셔틀 운행은 일단 그 저희가 사전에 탑승 인원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 지역을 다 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이 탑승이 되면은 해당 지역은 셔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 이제 그 2부 기간에 급식을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데, 급식은 7,500원이고요.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각각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기준으로 뭐 여기 뭐 자이 아파트는 SK처럼 근거리, 또는 자이 SK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0분 이내에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식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50분 안에 먹고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외출 허용해 줄 거예요. 이거 사전에 저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허용을 좀 해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학원에 들어오면은 조퇴나 귀가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안 됩니다. 일단 이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서 이제 그 학년별로 국영수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해당 내용이 일단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내용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국어는 그 이제 올해 고3을 끝으로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다들 똑같은 과목으로 이제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법이 이제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문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늘 듣는 얘기가 특히 고1 부모님들 왜 이렇게 중학교 때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 때는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예, 교과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벼락치기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변형이 많이 되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중학교 때 공부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운 과정을 100%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좀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고2 경계가 없어요. 뭐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고1 수준으로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 난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은 공통적으로 이제 문법과 관련된 특강이 개설이 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제 그 전체적인 컨셉은 1학년은 1학년 2학기 과정 내신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2학년은 2학년 2학기 내신하고 수능에 일단 맞춰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는 그 이제 특강이 이제 어저께 하나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서술형 대비 영작 어법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해석 특강이 좀 상위권 아이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중에서 아직 그 중학교 뭐 문법 아까 우리 컨설턴트도 등급 때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복습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가 좀 전체적으로 문법이 약하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문법 특강 그리고 문법은 좀 잡혀 있다 하는 아이들은 영어 해석 특강이 있고요. 수학 A, B 1학년 수학 A, B 대수는 이거는 이제 2학년 특강입니다. 2학년 선행 특강이고 나머지 반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범위의 문제풀이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2학년 국어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2학년은 그 빈순삽 해가지고 함의추론에서 이게 이제 그 고난도 독해 특강이에요. 일단 이 고난도 독해 특강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디컬반 같은 경우는 3학년 과정에 확통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반은 2학기 거 미적분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의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러니까 특강에서 수능 대비하는 수준의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강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거 좀 잘 읽어보시고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만 그 당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 시험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돌아본 다음에 선생님들과의 상담 꼭 요 과목만큼은 좀 상담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꼭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라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의 가장 특징이기는 한데 요즘 애들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감정 기복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제가 올해 저도 지금 현재 1학년 담임도 맡고 제가 2학년 담임도 맡고 있는데요. 작년 그 학부모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못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만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제 그 좀 100% 맞진 않는데 공부가 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공부가 다가 아닌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니죠. 공부가 다가 아니죠. 근데 공부가 다가 아닌 건 맞는데요. 저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진로를 다른 걸로 틀어요. 저도 이번에 2학년 제가 이제 2학년 네 번째 반에서 네 번째 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성적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만큼 안 나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영상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고민 끝에 부모님은 그래도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뭐가 좀 안 좋으면은 네가 원하는 영상 편집 학원이나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이게 너무 얘기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벌써 그쪽으로 이제 좀 거친 표현으로 좀 꽂혔다고 해야 되나? 공부를 완전 등한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이것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 특히 지금 AI 시대에서 눈만 뜨면 바뀌는 시대거든요. 한참 전 얘기인데 제가 그 군대 제대할 때 제가 2000년도에 그때 제대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정보화 시대니까 뭐 태권도 단증 이런 거는 기본이고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씩 따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할 때 땄던 컴퓨터 자격증이 2개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 정보 검색사. 전혀 필요 없죠. AI 뭐 그때는 AI까지도 아니지만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요. 뭐 제 뭐 5회 월드컵 첫 골 넣은 선수 등번호 몇 번인가. 그러니까 지금 AI를 수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 예,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1급까지 땄거든요.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 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한글, 뭐 워드 이런 자격증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하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데 요즘 대학 특징이 대학 가서 얼마든지 진로 탐색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컨설턴트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과목 등급이 낮게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미 망했다, 이미 안 된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그 대학 잘 간 아이들 케이스가 한 과목이라도 한두 과목이라도 1등급이 나오고 잘하는 과목이 그 정성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은 다른 과목에도 굉장히 순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 영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과학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할 수 있다 격려와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학생들 관리와 상담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